지금도 저는 랜디 존슨 커트 실링 원투펀치를 잊지 못합니다. 샌디 코펙스와 돈 드라이스데일, 워렌 스판과 자니 세인, 심지어 매덕스와 글래빈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이 둘의 등판은 거의 챙겨봤기 때문인데요. FA가 된 랜디 존슨이 1999년 다저스 대신 애리조나와 계약하고 2000년 7월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커트 실링이 건너오면서 뭉친 둘은 2001년과 2002년 미친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2001년 둘은 존슨이 249와 3분의 2이닝, 실링이 256과 3분의 2이닝, 도합 506과 3분의 1이닝, 존슨이 10.1, 실링이 8.8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합계 18.9를 기록했으며 2002년은 존슨 260이닝, 실링 259와 3분의 1이닝, 도합 519와 3분의 1이닝,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존슨 10.7, 실링 8.6, 도합 19.3을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하는데요. 둘은 2년 연속으로 사이 영상 투표에서 존슨이 1위, 실링이 2위를 합니다. 2001년 첫 풀타임 시즌이었을 때 존슨은 37세, 실링은 34세 시즌이었는데요. 내년은 슈어저가 37세, 디그롬이 34세 시즌으로 절묘하게도 애리조나 원투펀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슈어저와 디그롬은 제2의 랜디 존슨, 커트 실링이 될 수 있을까요? 명예의 전당이 확정된 투수와 현 시점 최고 투수의 합체는 뉴욕 매츠 스티브 코엔 구단주가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못했을 일인데요. 올해 성적에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코엔은 슈어저에게 3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을 쐈습니다. 이에 슈어저는 3년 동안 매년 4,333만 3,333달러, 511억 원을 받습니다. 디그롬의 내년 연봉이 3,350만 달러니까 둘은 합쳐서 906억 원을 받게 되는데요. 참고로 랜디 존슨의 2001년 연봉은 1,335만 달러, 커트 실링은 650만 달러로 2001년 존슨의 연봉 순위는 13위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2001년 연봉 순위를 소개해드리면 1위는 2,520만 달러의 에이로드, 2위는 2,000만 달러의 매니 라미레스, 3위는 1,890만 달러의 데릭 지터, 4위는 1,700만 달러인 베길과 델가도, 6위는 1,545만 달러의 로저 클레멘스, 7위는 1,512만 달러의 마이크 햄튼이었습니다. 이렇게 초호화라고 할 수 있는 둘이 뭉쳤지만 슈어저와 디그롬에 대한 걱정은 적지 않은데요. 37세 시즌을 시작하는 슈어저가 노쇠화를 얼만큼 뒤로 미룰 수 있을까도 있지만 그보다는 디그롬의 건강 문제가 더 걱정입니다. 메이저리그는 갈수록 속도에 의지하고 있는데요. 2002년 88.5마일이었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2021년 94.9마일로 20년 사이 무려 6.4마일이 늘어납니다. 2002년 가장 빠른 공을 던진 선발 투수는 94.5마일을 기록한 AJ 버넷, 2위는 94.3마일을 기록한 캐리 우드, 3위는 94.1마일의 랜디 존슨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디그롬은 99.2마일이라는 충격적인 구속을 선보이게 됩니다. 포심 평균 구속이 160km에 해당되는 99.2마일, 슬라이더가 147km에 해당되는 평균 91.6마일, 체인지업이 91.4마일로 역시 147km였던 디그롬은 올해 던진 공 중 구속이 89.9마일 이하였던 공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초반 센세이션의 주인공은 오타니보다도 디그롬이었는데요. 디그롬은 1012경기에서 72이닝 4자책, 평균 자책점 0.50을 기록함으로써 더치 레너드가 데드볼 시대인 1914년에 기록한 1012경기 기록 0.74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해 레너드는 0.96을 기록함으로써 투포수 간 거리가 50피트에서 지금의 거리인 60피트 6인치로 늘어난 1893년 이후 최고 기록이자 유일한 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합니다. 디그롬이 1012경기에서 내준 자책점 4개 중 3개는 쿠어스필드에서 기록한 6이닝 3실점 경기였는데요. 그러나 디그롬은 6이닝 14K와 함께 9타자 연속 탈삼진을 달성합니다. 디그롬은 10번째 타자를 실책으로 내보내고 다음 타자를 다시 삼진으로 잡아냈는데 10번째 타자를 삼진으로 잡았다면 11타자 연속 탈삼진이라는 신기록이 탄생할 뻔했습니다. 6월 12일 디그롬은 10번째 경기 61과 3분의 2이닝 만에 100K에 도달하는
또 하나의 신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이 디그롬은 타석에서도 맹타를 휘둘러 진짜 이도류는 디그롬이 하고 있다는 말을 나오게 만드는데요. 첫 11경기에서 자책점이 넉 점, 본인이 뽑아낸 타점이 6점이었던 디그롬은 막판에 타율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3할 6푼 4리의 타율로 시즌을 마치는데요. 이는 30타수 이상 투수가 기록한 타율로는 2011년 3할 8푼 7리를 기록한 돈트렐 윌리스 이후 가장 좋은 타율에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그롬의 맹타는 역사적인 시즌을 망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테드 윌리엄스가 1941년에 기록한 마지막 4할 타율만큼이나 1968년 밥 깁슨이 304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세운 라이브볼 시대 평균자책점 기록 1.12도 난공불락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도전했던 2019년 류현진도 첫 22경기에서 1.45를 기록했지만 이후 7경기에서 5.40에 그침으로써 2.32로 시즌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디그롬은 전반기를 1.08로 마치는데요. 이는 깁슨이 1968년에 기록한 1.06과 불과 0.02 차이였습니다. 특히 전반기 WHIP 0.55는 커쇼가 2016년에 기록한 0.73을 뛰어넘는 전반기 역대 신기록에 해당됐습니다. 디그롬이 정말 말이 안 됐던 건 모든 투수들이 어려워하는 1회에 12경기 연속 3자범퇴를 만들기도 했으며 타순을 처음 상대했을 때 피안타율 1할 4푼 4리는 두 번째 상대할 때 1할 3푼 3리, 세 번째 상대할 때 9푼 1리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포심 피안타율이 1할 5푼 8리, 슬라이더 피안타율이 9푼 6리, 체인저 피안타율이 1할 3리로 타자들은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월 평균자책점이 0.51이었던 디그롬은 5월에 1.13을 기록하며 부진합니다. 하지만 6월에 다시 0.67을 기록하며 4월에 이어 월간 투수상을 따내는데요. 7월 첫 두 경기에서 7이닝 14K 3실점과 7이닝 10K 2실점으로 변함없이 유력적이었던 디그롬은 그러나 7월 19일 팔뚝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디그롬의 부상자 명단 등재가 놀랍지 않았던 건 그전부터 조짐이 계속 있었기 때문인데요. 디그롬은 부상자 명단 등재에 앞서 4번이나 경기 도중 이상을 느끼고 교체됩니다. 디그롬이 처음 부상자 명단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열흘 돌아올 수 있을 걸로 기대됐는데요. 그러나 7월 30일 새로운 부상이 확인되고 결국 디그롬은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올 한해 디그롬에게 이상이 생긴 부위는 팔꿈치 굴곡근, 팔뚝 이두근, 어깨, 옆구리 등 상체에 집중됐는데요. 설상가상 지난 9월 샌디 앨더슨 회장은 디그롬의 시즌아웃 소식을 전하면서 팔꿈치 인대에 손상이 발견됐는데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신의 구위가 인간의 신체에 담긴 저주에 디그롬은 시달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디그롬은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부상이 시작된 게 타석이었다며 디그롬은 패스트볼을 노리고 방망이를 냈지만 브레이킹볼이 들어오자 스윙을 늦췄는데 그때 몸에 느꼈던 이상이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학 2학년 때 유격수에서 투수로 전환한 디그롬은 현역 투수 최고의 방망이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타격하는데요. 지난해 투수 타석이 없었던 데다 올해 오타니의 투타 겸업 열풍 때문에 디그롬은 더 열심히 타격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심지어 제가 중계했던 경기에 앞서 디그롬이 타격 열심히 안 하겠다고 하고 정작 경기가 시작되고 타석에 들어서자 스윙을 무섭게 돌리는 모습을 보고 몸이 생각을 지배하는구나라고 고개를 절레절레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피칭과 타격 모두 너무 잘 됐던 디그롬은 가뜩이나 100마일을 던지는 선발 투수이면서 배팅에 너무 무리를 한 것이 부상 퍼레이드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한참 선배인 슈어저의 합류는 디그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워싱턴에 입단할 때 타격하기 싫다고 했던 슈어저는 정작 방망이를 잡자 정말 열심히 했고 5년 동안 타율 1할 9푼 9리와 25타점을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올해 슈어저는 타석을 버리는 전략을 택했고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을 합쳐 62타수 무안타 무볼넷 29삼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슈어저는 몸을 막 쓰는 대신 멋이 중한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15경기 등판과 함께 후반기를 모두 날린 디그롬은 92이닝 11자책으로 시즌을 마치는데요. 규정 이닝을 채웠다면
평균 자책점 1.08은 라이브 볼 시대 신기록이 될 수 있었으며 수비 배제 평균 자책점 FIP 1.24는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1.39를 깨는 메이저리그 신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디그롬은 3이닝 후 교체된 경기를 제외하면 14경기에서 89이닝을 기록함으로써 경기당 6.36이닝을 소화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디그롬의 평균 투구수가 84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디그롬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내년부터 지명타자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타격은 금지를 시킵니다. 디그롬은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를 기준으로 투수로 4.4, 타자로 0.6을 기록했는데 물론 0.6은 쏠쏠하긴 하지만 타격을 버리고 더 많이 던질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디그롬의 투구수를 89대로 줄이는 겁니다. 평균 99마일로 100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는 전성기 금강벌개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공을 더 많이 던지기 위해 구속을 일부러 낮추면 디그롬의 매력은 사라집니다. 이에 디그롬은 90개 미만의 공을 던지며 6이닝 10K 무실점을 거의 매경기 찍는 새로운 야구가 요구하는 모습의 에이스를 내년부터 보여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디그롬 사용법은 슈어저가 이닝 이터를 담당해준다면 대단히 매끄럽게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디그롬은 명예전당에 오를 수 있을까요? 물론 두 번의 사이 영상 경력이 있긴 하지만 통산 77승, 1261이닝, 1505삼진은 통산 185승, 2455이닝, 2673진인 같은 나이의 컷슈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두 번의 사이영 수상은 부족한 누적 성적을 만회해주지 못하는데요. 139승 1988삼진인 요한 산타나는 첫 투표에서 광탈했고 110승 1736삼진인 린스컴도 같은 운명일 겁니다. 이에 저는 디그롬이 명예전당에 가려면 사이 영상이 하나 더 필요하며 3000탈삼진을 달성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사이 영을 3개 이상 따낸 선수는 로저 클레멘스를 제외하면 실패한 적이 없으며 3000탈삼진 선수도 클레멘스와 슐링만이 명예전당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그롬은 통산 1505개의 삼진으로 이제 반환점을 돌았을 뿐인데요. 지난 2년간 9이닝당 14개의 삼진을 잡은 디그롬이 지금의 삼진율을 유지하고 매년 180이닝을 던진다고 가정하면 디그롬은 매년 280개 정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3000K가 되려면 그런 시즌이 5년 더 필요합니다. 과연 디그롬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슈어저는 40살까지 거뜬했던 제2의 랜디 존슨이 될 수 있을까요? 디그롬과 슈어저가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